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분당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요. 사연을 들으면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저는 상견례를 앞두고 결혼을 취소한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너무 열받고 기가 막혔지만 이제는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만큼 마음이 진정되기는 했네요. 속상하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지만 마지막에 한 방 먹여줄 수 있어서 속 시원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원래 공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아이였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께 칭찬받는 거였어요. 다방면에 재능이 넘쳐서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던 오빠와 달리 이과 쪽 공부에 많이 몰두했었죠. 학교에서도 항상 공부 잘하는 모범생 이미지였고요.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좋은 대학의 이공계 대학을 졸업했고요. 지금은 변리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험 합격을 좀 빨리 해서 제 나이에 비해 많은 연봉을 받고 있어요.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업체를 해외로 옮겨서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지내시다가 오빠가 본격적으로 부모님 사업에 합류하면서 1년 중 대부분을 외국에서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살던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해주셨고 저는 그 아파트에 세를 주고 다른 데에 나와서 살고 있어요. 저 혼자 살기에는 아파트가 너무 넓어서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건 부모님 덕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걸 늘 잊지 않으려고 해요. 워낙 공부밖에 몰랐고 그 덕에 변리사 자격증까지 일찍 딴 탓에 저는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이 나이를 먹었어요. 그런 제가 남자친구를 만난 건 영어 토론 모임에서였어요. 그냥 재미삼아 한번 참석해보려고 나간 자리였는데 남자친구는 제가 마음에 든다고 전철역까지 따라왔거든요. 저기 다음에도 여기 오세요. 안 그러실 것 같은 느낌이라 연락처를 따로 알고 싶은데 안 될까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대기업 땡땡 아시죠? 하긴 거기 모르는 사람 없죠. 저 거기 인사팀에 있어요. 여기 제 명함이에요. 저는 지금 명함이 없는데. 그날 저는 휴일이라서 명함 지갑을 놓고 나왔어요. 아이, 명함 없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명함을 놓고 왔다는 거지 없다는 게 아닌데 남자는 제 말을 오해한 것 같았지만 말하기 귀찮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남자는 끈질기게 저한테 말을 걸어왔고 결국 그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게 됐어요. 김창수 씨, 저를 뭘 보시고 이러는지 몰라도 저는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공부만 해서 노는 것도 잘 모르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 거 잘 맞히거든요. 저는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하는 여자가 좋더라고요. 그래봤자 그냥 회사 다니지 대단한 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남자는 회사가 뭐가 중요하냐며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하도 저한테 관심을 보이니 그게 신기해서 만나볼까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걸 계기로 한두 번 만나다 보니 어느새 사귀는 사이가 되었죠. 저는 변리사라는 제 직업은 말하지 않고 그냥 강남에 있는 회사에서 일한다고만 했어요. 변리사라고 하면 어디서 건너 알게 된 사람들 일까지 끌고 와서 좀 알아봐 달라고 하거나 무료로 소송 대리를 해줄 수 없냐는 사람들이 많아서 웬만큼 친하지 않으면 제 직업을 밝히지 않았어요. 남친과는 사귈 무렵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워낙 제가 평범한 사무직일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서 사실을 밝히는 게 더 피곤할 것 같아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자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 거 보면 제 직감이 그 남자를 별로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귀는 사람한테 제 직업을 솔직히 말하지 않는다는 게 어찌 보면 이상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조상이 도와준다는 말이 정말 있는 건가 싶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제가 남친한테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야기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이 가고 그 남자와 사귀고 2년이 되어가는 때였어요. 남자가 저한테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혜영아,
우리 결혼하자. 나 정도면 괜찮은 신랑감이잖아. 너도 나랑 결혼하면 손해는 안 볼 거야. 뭐 결혼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혜영이 너라면 괜찮은 와이프일 것 같아. 서로에게 좋은 일인데 망설일 거 뭐 있어. 하자. 저도 나이도 있고 하니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죠. 부모님과 오빠는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보고도 싱가포르에 와서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저는 한국이 좋더라고요. 남의 나라라는 게 며칠 여행 가는 건 좋아도 거기서 계속 사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또 저는 여기에서 하는 별리사일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여기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던 가족들은 남친이 결혼하자고 했다니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아유, 혜영아, 잘 됐다. 남자는 괜찮은 사람인 거지? 전에 말한 것처럼 직업도 확실하고 무난해. 그럼 결혼해. 아빠랑 오빠도 너 결혼하는 거 대찬성이래. 네가 결혼하면 엄마도 좀 더 마음 편히 여기 있을 수 있고 항상 네가 마음에 걸렸거든. 뭘 그래. 나 내일 확실하고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아유, 인서가 그런 거 아니야. 너무 너를 혼자 둬서 그런 거니? 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엄마가 미안해지잖아. 뭐가 미안해. 엄마도 사업 능력 있는데 그거 썩히면 돼? 아빠도 엄마가 있어서 그만큼 성공했다고 하잖아. 나도 얼마 닮아서 내일 잘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집안 식구들이 다 이렇게 좋아하는 결혼이라면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남친에게도 알겠다고 했어요. 남친은 너무 좋다며 신나서 말하다가 언제 인사할지 묻더라고요. 그럼 나 너네 집 언제 갈까? 부모님 한국 언제 오셔? 전에 해외에 계신다고 했잖아. 부모님 한국에 잘 안 오셔. 내가 먼저 창수씨네 인사드리고 부모님하고 오빠 스케줄 되는 대로 상견례 해도 괜찮고. 그럼 그렇게 할까? 나 되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맥이 풀리네. 상견례 날 잘 보이게 지금부터 연습해둬야겠다. 라며 남친은 저보다 더 호들갑을 떨었어요. 대신 남친은 저희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고 저를 잘 부탁한다는 말에 염려 말라며 자기한테다 맡기라고 큰 소리도 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얼마나 값어치 없는 이빨린 소리였는지 참 더덥게 느껴지네요. 거기까지는 잘 넘어갔는데 문제는 남친 어머니였어요. 남친 어머니는 제가 집에 찾아가기로 한 날도 아닌데 저를 보자며 회사 근처로 왔더라고요. 내가 창수한테 말은 듣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집에 드릴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 괜찮지? 자기 집에 들여도 될지 미리 간보러 왔다는데 좋을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래도 저는 일단 예의를 지키느라 네, 그러실 수 있죠. 이해해요. 라고 공손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편하게 말아마. 나 우리 창수 엄청 귀하게 키웠어. 어떤 부모는 안 그러겠냐고 할 테지만 정말이야. 공부시킬 만큼 시키고. 얘, 걔가 말 안 하든? 걔 7급 행정공무원 시험 합격했는데 대기업 붙었다고 공무원 포기하고 일반 회사 간 거다? 걔가 그렇게 모험심이 강해. 이 정도로 똑똑하고 잘 나가는 아들 너라면 안 아깝겠니?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소개한다는데 너도 알겠지만 우리 창수라면 진짜 괜찮은 여자도 만날 수 있는 조건이잖아. 창수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상사들한테도 좋은 소리만 듣는 애야. 그런데 데려온다는 여자가 그냥 사무직이라고 하니 솔직히 속상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창수씨 못지않게 부모님한테 기대 많이 받고 컸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제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잘해 나가고 있으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너는 애 낳으면 집에 들어 앉아야 되잖아. 육아휴직이니 어쩌니 해도 그것도 일에 따라서 더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내 생각에는 그래. 근데 아가씨 같은 사무직은 좀 그렇잖아.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가씨는 지금 일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결국은 우리 창수한테 기대서 살게 되지 않겠어?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네. 저는 그 순간에도 왜 제가 별리사라고 말을 안 했는지 저 자신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아주 괜찮은 변리사 사무실에서 꽤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 하면 그 입을 딱 다물게 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도 황당한 말을 하니 어디까지 가나 보자는 마음이 있기도 했네요. 남친은 자기 엄마가 저를 찾아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알고 당황하긴 하더라고요. 그랬어. 엄마는 왜 그렇게 또 오버를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미안하다. 너도 니네 부모님한테는 귀한 자식인데.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다. 에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어른들이 그렇지 뭐. 저도 남친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만나면 나아지겠지 했어요. 그런데 그 주에 남친 집에 가기로 했던 약속을 남친 어머니가 취소하더라고요. 갑자기 남친 아버지 몸이 안 좋다나요? 핑계 같기도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주말이 지나고 수요일쯤 됐는데 제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친 어머니였어요. 혜영이지? 내가 저번에는 이름 부르는 게 좀 어색해서 아가씨라고 했는데 이제 혜영이라고 부를게. 네, 편하게 부르세요. 근데 제 번호는 창수 씨가 알려줬나 봐요. 내가 그럼 네 번호를 어디서 알겠니? 왜? 내가 전화한 게 싫어? 아니에요. 생각지 못한 전화여서 그랬어요. 무슨 일이세요? 오늘 퇴근하고 땡땡이라는 한식집으로 좀 올래? 거기 한정식 전문점인데 네가 일하는 데에서 멀지 않거든. 아, 네.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거기로 갈게요. 저는 남친 어머니가 저를 정식으로 인사하는 자리에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마치자마자 불이 나게 갔어요. 그런데 남친 어머님은 이미 다른 사람들하고 식사 중이더라고요. 여기 다 내 형제들이야. 창수 이모들하고 외삼촌들. 아니, 창수가 너랑 결혼하겠다고 하니 내가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볼까 해서 불렀어. 그 말도 어이가 없는데 앞에 앉은 이모라는 사람이 저를 위아래로 싹 훑어보더니 이러더라고요. 아가씨, 아주 봉잡아서 팔자 펴겠어. 우리 창수 같은 애를 어디서 만나? 나이가 되게 어린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특별하게 이쁜 것도 아니고. 창수는 얘가 어디가 좋대? 이모 말이 끝나자마자 맨 끝에 말 많게 생긴 외삼촌이 나서더군요. 우리 창수 내조 아주 잘해야 되겠어. 누님한테도 잘하고. 우리 창수 꼬신값은 해야지. 창수는 그 뭐냐, 이번에 지 동기들 다 제치고 보너스도 두둑하게 받았다더만. 아가씨는 우리 창수한테 뭐 해줄 거야? 말 잘 들어야 돼. 아우, 오빠, 요새 누가 보너스라고 그래. 인센티브지. 뭐가 됐든 우리 창수가 잘났다는 뜻이잖아. 라면서 이모들과 외삼촌이 자기들끼리 남친을 띄우느라 저를 아주 땅밑까지 끌어내리는데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니, 그래서 저한테 하신다는 테스트가 어떤 건가요? 아, 너 오늘 여기 이 음식값 계산할 수 있겠어? 이 정도는 낼 수 있어야 내가 마음이 좀 놓을 것 같아. 우리 창수만 뼈 빠지게 일하고 너 먹여 살리느라 허리 휘면 어쩌니? 그래도 너도 강남에서 일한다니 네 평소 경제력 좀 알아야겠다. 이제 보니 남친 어머니는 저를 기죽이려고 부른 거였어요. 아니면 제가 알아서 자기 아들 포기했으면 하는 거였겠죠. 저도 그 정도 눈치는 있었고 그대로 음식값을 전부 계산할 만큼 호구도 아니어서 똑똑히 할 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지난번 인사 가는 거 취소하셔서 오늘 그것 때문에 보자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창수 씨 힘들게 할까봐 테스트로 밥값을 내라니요. 그게 테스트가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과연 정당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어머니도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제가 음식값을 낸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안 드신다고 하시는 게 더 솔직하고 저나 어머니나 덜 마음 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음식값을 낼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런 식의 테스트는 사양할게요. 그리고 창수씨 이모님들하고 외삼촌분들께도 말씀드릴게요. 저 창수씨 일부러 꼬실 에너지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창수씨 덕 보고 살 마음도 없어요. 창수씨 돈이나 능력 없어도 저 잘 먹고 잘 살아요. 요즘이 그런 세상도 아니고요. 창수씨 어머니 말씀만 듣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사실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중에 다시 연락주세요. 오늘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에 제 돈을 쓸 만큼 무르지는 않았어요. 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말도 할 수 있었고요. 그건 저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남친은 미안하다고 자기 엄마 성격이 너무 솔직해서라며 이해해달라고 해서 참았어요. 내가 엄마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말 잘할게.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 응? 저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집에는 알리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아시면 속상하기만 하고 뭘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결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했어요. 남친은 자기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인사 가는 건 없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자기도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러 가지 않으니 괜찮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남친 어머니가 그걸 또 문제 삼고 나섰어요. 남친 어머니는 저를 남친 회사 근처로 불러냈어요. 말은 남친하고 셋이 같이 식사하자는 거였는데 만나보니 그게 아니었죠. 아니, 내가 이건 진짜 몰랐는데 우리 창수가 아가씨 부모님 못 만났다며? 싱가폴? 거기서 사시는 거야? 네, 거기서 사업을 하셔서 거의 그쪽에 계세요. 오빠도 합류해 있어서 한국에는 지금 저 혼자 있고요. 예, 그럼 니네 부모님이고 오빠라는 사람이고 우리는 실체를 모르는 거잖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돼? 상견례 날짜 잡히면 그때는 꼭 온다고 하셨어요. 오빠도요.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자주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양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참, 니네 부모님도 부모님이다. 아니, 이게 딸 시집 보내겠다는 사람들 맞아?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귀한 사윗감 대접할 생각은 안 하고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왜 그러겠어? 아니, 창수야, 너 다시 생각해봐. 이런 집하고 결혼하는 게 진짜 좋아? 남친은 제 눈치를 쓱 보더니 손가락을 입에 대면서 자기 엄마한테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하더군요. 엄마도 혜영이 집에 안 불렀잖아. 그래서 나도 인사하는 건 그냥 패스하고 상견례 때 다들 만나면 좋겠다고 했어. 안 보긴 뭘 안 봐. 제가 저번에 우리 집 형제들 모인 자리에서 날 얼마나 망신 둔 줄 알아? 참네. 예비 며느리라는 게 예미 시보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깟 바깥 계산을 안 하고 따박따박 가르치듯 말하고 간다니? 나 솔직히 미심쩍다. 네가 돈 얘기에는 그렇게 펄쩍 뛰고 깐깐하게 굴고 니네 가족도 뒤로 감춰두고 안 보여주는 거 너 뭐 있지? 지금이라도 바른 대로 말하면 좋겠는데?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얼굴에 열이 오르더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감춘 것도 없고 가족들 안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궁금하시면 제 휴대폰에 저희 부모님과 오빠 사진이랑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날 바깥 계산이요. 제가 창수 씨한테 기대 살까봐 경제력 테스트 한다는 거였잖아요. 제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돈을 써야 하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 식으로 돈을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머니하고 어머니 형제분들에게 대접해야 될 일이 있으면 먼저 초대해서 편하게 모실 생각은 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혜영아, 너도 좀 가만히 있어. 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려고 해? 조용히 지나가면 될 일을 왜 말대답을 해서 일을 키우냐고. 라는 남친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내가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 일방적으로 나를 의심하고 계신 상황이고 지난 일도 다 내 잘못으로 뒤집어 씌우시는데 그런 건 바로 잡아야지. 라고 하자 남친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됐다.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내 아들 앞에서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떠들어대니? 장수가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들어야지. 그리고 나 너네 제대로 된 가족 직접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으니 그렇게 알아라. 우리가 만만해 보여? 어디서 사람을 속이려 들어? 젊은 게 인생 쉽게 살려고? 하더니 남친을 억지로 끌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이 간 후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머릿속이 어지러워 반차를 내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그리고 남친이 보인 태도도요.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 힘들게 해도 남편이 중재를 잘 하거나 아내 편에 있으면 다른 거 있고 다 살 수 있다고들 하던데 남친이 하는 걸 보니 그럴 것 같지 않았어요. 전에도 어른들은 다 그런 거라고 하며 자기 엄마가 말 실수한 걸 은근슬쩍 넘어간 거 하며 자기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신뢰되는 말을 하는데도 저보고 조용히 있으라고 한 것도요. 처음에는 가족들도 좋아하고 남친도 결혼하자고 해서 그럼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저는 얼마나 이 결혼이 하고 싶은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꼭 하고 싶은 건 아니더군요. 제가 원해서라기보다 주변 상황에 이끌려 어영부영 지금까지 왔다는 게 확실해지고 나서야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일주일 내로 마음 정리를 하고 결혼을 없던 걸로 하자고 남친한테 말할 작정이었어요. 그리고서 집에 돌아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어디서 뭔가 소곤소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해도 조용한 주차장에 소리가 울리다 보니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용이 기가 막혔어요. 여기가 땡땡 아파트인데 일단 들어오기는 까다롭네요. 저는 경비원한테 그 여자 일행이라고 이모가 보내준 사진까지 보여주고 겨우 들어왔거든요. 여기 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평수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자 이름이 신혜영 맞죠? 제가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호수 확인한 다음에 그 여자 우편함 한번 뒤져볼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제가 그 통화를 하고 있는 남자 뒤에서 나타나자 남자는 기겁을 하며 핸드폰을 뒤로 숨기더라고요. 지금 제 이야기 한 거 맞죠? 저 따라서 여기 몰래 들어왔고요. 왜 이런 짓을 해요?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왜 남의 통화는 함부로 엿들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이거 사생활 침해예요. 진짜. 요새 왜 이렇게 적반하장인 인간들이 많아? 사생활 침해? 그건 당신이 먼저지. 여기 CCTV만 돌려봐도 다 나올걸? 당신 지금 신고당하고 경찰서 가고 싶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남자 눈동자가 떨리게 웃길래 저는 아주 쐐기를 박았어요. 나 변리사거든? 변리사가 뭐하는 사람인 줄은 알지? 특허권 분쟁 조정도 하고 등록도 해. 그래서 법정 대리도 많이 맡는다고. 그 말은 내가 법조계에도 아는 사람 많다는 뜻이야. 어디 지금 나랑 경찰서 한번 가볼래? 그게... 참... 그러게 이모는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서... 남자는 울상이 돼서 저한테 술술 다 불더군요. 자기 이모가 아들하고 결혼할 여자 뒷조사를 해달랬다나요. 바로 남친 어머니였어요. 자기가 백수인데 이것만 잘해주면 몇 달 일 안 해도 될 만큼 돈을 두둑하게 주겠다며 부탁했다는 거였어요. 아니, 여자가 신원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집안 식구들이 다 회의에 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쫓아다니면서 뒤를 캐달라고 하잖아요. 마침 전 돈이 필요하고 근데 첫날부터 들켜버렸으니 원. 에휴. 이 남자도 그렇고 남친 집안은 어쩐지 사람들이 다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남친도 자기 본 모습을 저한테 숨기는 건 아닐지 그런 의심도 처음 하게 됐고요. 저는 남자한테 제안을 하나 했어요. 알았어요. 오늘 일 일단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리지 마세요. 그냥 여기 사는 건 맞다고 그 얘기까지만 하고 모른 척 넘어가주면 제가 그분이 드린다는 돈보다 더 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자 남자는 선불로 얼마 정도의 돈을 원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 일에 대해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서 사인을 받은 후 바로 선불을 보냈어요. 자기가 말한 액수가 적지 않은데 제가 바로 돈을 쏘니 그 남자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내가 변리사라는 거 잊지 말아요. 각서대로 조용히 있지 않으면 그쪽도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 생겨요. 알았어요. 이 정도 돈 바로 주실 정도면 나머지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했어요. 사실 이모는 약속을 잘 지키진 않거든요. 라더니 신이 나서 가버리더군요. 저는 완전 열이 받아버렸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오빠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화가 잔뜩 난 오빠는 바로 한국에 올 비행기 티켓을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어이없는 사람들이네. 지금 엄마 아빠 다른 지역에 가셨으니까 이따 오시면 말씀드릴게. 저는 그렇게 말을 한 후에 남친에게 가서 이번 일을 따지려고 했어요. 그래도 남친한테는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남친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직 밖이라길래 제가 먼저 집에 들어가 있겠다고 했어요. 남친 현관문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거든요. 마음이 급해 서두르다 보니 원래 약속한 시간보다 30분은 먼저 도착했어요. 무심코 오피스텔을 들어가려다 뒤쪽을 봤는데 남친이 오피스텔 건물 뒤쪽에 편의점 파라솔에 앉아서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자기 엄마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친은 양손으로 맥주랑 안주를 먹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남친 어머니와 남친의 대화는 정말 경악 그 자체였어요. 내가 지금 경호한테 단단히 걔 감시하라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럼 정체가 나오겠지. 아니, 뭐 엄마 마음은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혜영이 걔도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지금 걔 기분이 중요하니? 네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지가 달렸는데 기분 같은 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 혜영이가 거짓말할 애로는 안 보이는데 걔네 부모님 진짜 사업하시는 것 같아. 너 그러다가 꽃뱀한테 걸린 거면 어쩌려고 그래. 네가 어떤 앤데 어디서 굴러먹은지도 모르는 애랑 덥석 결혼을 한다고 그러는 거야. 더 잘 알아봤어야지.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 아니야. 걔 정도면 성격 무난하고 부모가 사업도 하니 나도 덕볼 수 있잖아. 네가 덕을 볼지 사기를 당할지 모를 일이다. 너는 지금도 여자 소개시켜준다는 사람 널렸어. 그럼 혜영이보다 더 괜찮은 여자를 소개시켜 주든지. 그래야 나도 마음 편히 이 관계를 어떻게 해보지. 걔네 부모님에 대해서도 더 따져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니까 나도 어정쩡할 수밖에 없잖아. 솔직히 혜영이처럼 만만한 여자 만나기 쉽지 않다고. 알았어. 너 순정이 하지 말지? 순정이가 저번부터 너 보여주고 싶다던 여자 있었어. 초등학교 앞에서 미술학원 한다더라. 얘, 너 차라리 그런 게 나아. 애들 상대로 가르치는 건 꾸준히 돈 들어온다? 그럼 만나볼 자리 마련해봐. 그 여자 만나서 괜찮으면 나도 혜영이 깨끗하게 정리할게. 더 이상 듣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남친의 속내를 다 알게 된 저는 오히려 남친 어머니가 이렇게 자꾸 딴지를 걸고 사람 열받게 한 게 고맙기까지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콧대를 꺾어놓고 결혼을 파토낼 결심이 섰으니까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있던 남친 어머니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이런 뚱딴지 같은 말을 했어요. 얘, 너 나랑 창수한테 외제차 한 대씩 해줄 수 있니? 이건 혼수 아니고 그냥 선물로 하는 거야. 네가 혼수랑 외제차 2대 할 수 있다고 하면 니네 부모님 사업하는 거랑 네가 창수 등골 빼먹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 믿어주마. 안 그래도 저한테 말씀하신 것들 때문에 들을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좀 배웠으면 해요. 창수 씨한테도 얘기할게요. 그렇게 주말에 약속을 잡아놓고 저는 오빠와 부모님 입국을 기다렸어요. 주말까지 기다리는데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던지요. 저는 빨리 주말이 와서 그 사람들 기죽는 모습도 보고 싶었고 제 결혼 이야기를 끝내기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주말이 되어 제가 먼저 약속 장소에 나가 있었죠. 그랬더니 조금 있다 남친과 그 어머니가 왔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앉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낼 결심을 한 모양이구나. 그래, 혼수 따로 하고 외제차 2대까지 해내라고 하니 이제 정신이 번쩍 들지? 너 혼자 사는 아파트 그거 전세라며. 뭐 지 아파트인 척 할 때부터 우습다 생각했다. 아무리 25평짜리라고 해도 땡땡 아파트를 젊은 애가 갖고 있겠어? 창수 너 이 엄마한테 고맙다고 평생 절하고 살아. 저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기꾼 같은 년 떼어내줬잖아. 혜영아, 난 네가 부모님 사업하신 데서 적어도 집 하나는 네 이름 앞으로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좀 실망이야. 아, 그랬어? 집도 있고 만만해 보이는 여자랑 살면 평생 부려먹으면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얘 말하는 꼴하지 마라. 아주 웃기지도 않네. 네가 우리 애한테 꼬리치고 사기까지 치려고 했으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는 아무 말 않고 두 사람 앞에 서류를 내보였어요. 바로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강남 아파트 부동산 서류였죠. 두 사람은 그걸 보더니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네, 그게 제 거예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던 집인데 싱가포르로 나가시기 전에 저한테 물려주셨거든요. 저는 그 집이 너무 커서 혼자 청소하기도 힘들고 감당 안 돼서 지금 세주고 있고요. 제 집은 왜 전세로 사냐고요? 뭐하러 이중으로 재산세를 내고 살아요? 전세에 들어간 돈은 얼마든지 나중에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고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니 그렇게 한 거죠. 남친은 침을 꿀꺽 삼키며 말을 더듬더군요. 혜영아, 이게 정말 네 거면 그럼 니네 부모님은? 그때 부모님하고 오빠가 저희 자리에 나타났어요. 아빠가 무서운 목소리로 꾸짖듯 말씀하셨죠. 그래, 우리 진짜 싱가포르에서 사업하네. 그게 그렇게 못 믿어왔나? 엄마도 잔뜩 화가 나서 두 사람을 매섭게 쏘아봤어요. 내가 딸내미 빨리 결혼시키려다
아주 이상한 집안하고 엮일 뻔했어. 저쪽에서 말하는 거 듣고 있자니 열받아서 원. 이보세요. 저희가 사업하는 게 궁금했으면 제 딸한테 저희와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셔도 되잖아요. 요즘처럼 영상으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혼자 넘겨짓고 남의 딸을 사기꾼 만들어요? 아니, 혹시 평생 어디서 속구만 사셨어요? 저희는요, 남들 뒤통수 쳐본 적도 없고 주변과 신뢰관계 쌓아서 일하는 데 바빠서 그런 생각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에 두 손을 짚고 당당하게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대개 딸처럼 시덥지 않은 직업 갖고 제대로 된 물증도 없이 부모가 사업하네 하면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진작에 이런 부동산 서류라도 보여줬으면 모를까요? 그리고 지금 댁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사업한다는 증거가 됩니까? 남친 어머니 말에 오빠가 대응했죠. 그러실까봐 오늘 이 자리로 모셨는데요. 여기 사장님 좀 불러주세요. 거기는 호텔 내에 있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어요. 오빠가 매니저한테 사장님을 불러달라고 하니 매니저는 바로 사장님과 함께 저희 앞에 나타났어요. 사장님은 저희 부모님을 보자마자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셨어요. 아유, 신 대표님, 이 대표님 들어오신 거 알고 어찌나 반가웠는지요. 오늘 여기 오신다길래 제가 일부러 나왔습니다. 아드님이 이제 사업 아주 잘하신다면서요. 네, 사장님. 얘가 요즘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어요. 언제 또 싱가포르 오십니까? 그때 한번 저희 쇼핑몰 오셔야죠. 참, 저희 리조트 만든 건 아시죠? 이건 동남아 쪽이니 그쪽에도 한번 오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대표님이 초대해 주시면 영광스럽게 알고 가야죠. 아우, 혜영이 오랜만에 보니 더 이쁘네. 오늘 오랜만에 가족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 그리고 자리를 뜨자 남친과 남친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오빠가 두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정말 구차하고 치사해서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뭘 해도 안 믿을지 몰라서 저희 회사 서류까지 다 보여드리죠. 오빠는 저희 집이 해외에서 사업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걸 두 사람한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현지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죠. 그런데도 남친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변명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혜영이 얘가 그냥 사무직이라니까 제가 못 믿어서 그런 거죠. 별다른 뜻이 있었다기보다는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 앞에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 별리사예요. 이미 신입 딱지 뗀 지도 꽤 돼서 연봉도 창수 씨보다 훨씬 많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수 씨 인맥이나 경제력에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다고요. 창수 씨도 그래. 내가 만만하고 무난하면서 돈 많으니까 같이 살려고 했다고? 창수 씨, 저번에 편의점에서 어머니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뭐 미술학원 하는 여자 만난다며? 그래, 그 여자랑 잘해봐. 나 오늘 여기 결혼 얘기 파토 내러 온 거니까. 이제 우리 끝이야. 저희가 그 자리를 뜨려고 하자 남친은 얼른 저를 붙잡더군요. 혜영아, 내가 오해를 해서 그렇지 절대 너랑 헤어질 생각 아니었어. 미안해. 장인어른, 장모님, 형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는데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 믿고 받아주세요.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저는 남친의 손을 탁 뿌리쳤어요. 됐거든? 닥쳐. 누가 장모고 장인어른이고 형님이야. 네가 어떤 인간인지 볼 거 다 봤는데 뭘 잘해? 네가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안 믿어. 애초에 너처럼 지 맘대로 넘겨짓고 함부로 판단하는 인간 만나지도 말았어야 하는 건데 넌 내 인생의 흑역사야.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저희 엄마 손을 붙잡고 난리더군요. 아우, 사부인,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 애들 혼자 얘기해야지 어딜 가세요. 저도 귀하게 키운 아들인지라 혹시라도 잘못된 사람 만날까 걱정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그래서 친척한테 내 딸 뒷조사시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애 마음에 상처 주고 그럽니까? 그렇게 같은 부모로서 용납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드님이 그쪽을 똑 닮았네요. 지멋대로 생각하고 지멋대로 판단하고 어디 그쪽하고 똑같은 며느리 얻어서 잘 살아보세요. 저희는 볼 일 없습니다. 아빠도 거기에 쐐기를 박으셨어요. 김창수라고 했나? 내가 자네 회사 윗분들 중에 아는 사람 몇 명 없을 것 같아. 자네 다시 내 딸 귀찮게 하면 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어머니도 똑똑히 들으세요. 한 번만 더 남의 집 자식들한테 함부로 하면 그 벌 다 받으실 겁니다. 남친 어머님은 자기가 친척을 저한테 붙였다는 것까지 저희가 다 알고 있다는 걸 깨닫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남친은 열받는 표정으로 자기 엄마한테 화를 냈고요. 엄마, 좀 적당히 하지. 이게 뭐야. 아무려면 내가 그렇게까지 사람을 못 알아보겠어. 아, 진짜 이게 뭐냐고.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아까워서 어째. 변리사에 외국 사업에 그거 다 내가 갖는 건데 강남 아파트는 어떻게? 세상에, 저희 집 사업과 제 직업 그리고 제 아파트까지 전부 자기 몫이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니 어떻게 그렇죠?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제 직업까지 자기 걸로 생각한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그 후 남친은 저를 찾아왔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차단당하자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화를 했었죠. 제가 자기 전화 차단을 해버리니 지인들 핸드폰으로요. 그러다 변호사한테서 연락 한번 가니 더는 전화하지 않더군요. 찾아오지도 않았고요. 알고 보니 회사에서도 일 못한다고 거의 왕따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한동안 어리 빠져 있다가 저보다 더 괜찮은 여자 자기 아들 소개시켜준다며 선자리를 알아봤다는데 어떻게 그쪽 동네에 저한테 했던 짓이 소문이 쫙 나서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게 벌써 몇 년 됐네요. 시간이 참 빨라요. 저는 아직도 싱글이지만 그래도 더 여유를 가지고 저와 잘 맞는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키우려고 노력 중이에요. 부모님도 무조건 저 결혼하라고만 하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제 이야기가 좀 길진 않았나 모르겠네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